자, Universal Approximation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범우주적으로 근사화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뜻이겠죠. 그 approximation 일단 뭐 universal을 떠나서 approximation 그러면은 왜 approximation이라는 게 여기서 지금 강조가 되냐 그러면은 사실 머신러닝은 어떻게 보면 approximation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머신을 갖다가 만들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그 특정한 일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그런 특정한 일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태스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태스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어떤 하나의 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사진이 들어오면은 뭐 그것이 누구의 사진인지를 구별하는 일. 그거 하나의 태스크고. 또 만약에 어떤 음성이 들어오면은 뭐 그거를 인식하는 거. 그것도 이제 하나의 태스크고. 뭐 그런 것들이 다 태스크입니다. 자, 태스크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뭐 당연히 그 태스크에 관련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태스크를 수행함으로써 실제 얻게 되는 그 데이터들.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은 데이터가 없으면은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일단은 이제 데이터를 잘 컬렉트하는 것이 거의 이제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럼 이제 그 데이터를 우리가 뭐 어떤 샘플이라고도 부르고 샘플 또는 뭐 트레이닝 셋 뭐 이제 이렇게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태스크에 관련된 이제 어떤 데이터셋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델을 갖다가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이 우리의 데이터를 갖다가 입력으로 받아서 적절한 모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알고리즘입니다. 모델과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주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클래스의 모델에 이제 주로 집중할 거냐. 안 그러면은 뭐 너무나 뭐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딱 한정을 줘줘야 돼요. 셋에서 적절한 모델을 찾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정 지어준 게 뭐냐 지금? 그냥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라는 그 한정된 데서 내가 데이터를 줄 테니까 알고리즘 네가 거기서 그나마 좋은 모델을 좀 찾아 나오라는 뜻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뉴럴 네트워크이건 근데 더 원하는 거는 뉴럴 네트워크 이제 셋이 있고 뭐 어떤 또 다른 뭐 커널 머신 뭐 또 다른 그래피컬 모델 막 다양한 게 있는데 이제 데이터를 주면은 그것 중에서 이제 다 뭐 좋은 거를 갖다가 찾아주면 제일 좋죠. 이제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 그 다음 단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은 어떤 딱 이제 우리가 어떤 한정된 클래스를 갖다가 주면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적절한 모델을 갖다가 이제 찾아주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알고리즘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모델들 어떤 모델 클래스가 있으면 이제 그 안에 이제 또 다양한 모델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어떤 다양한 모델들이 있고 걔네들의 장단점이 뭔지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적절한 모델을 찾아주는 알고리즘들. 즉 뭐 이게 이제 바로 뭐 트레이닝 알고리즘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적절한 모델을 갖다가 찾을 수 있는 그 알고리즘들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 두 가지. 그런데 이거는 어떤 하나의 태스크.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뭐 AI에서는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뭐 weak AI. 보통 이제 우리가 뭐 strong AI, weak AI를 얘기할 때 이건 이제 weak AI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으면 오로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모델을 갖다가 우리가 만드는 일. 만약에 머신러닝이 다양한 문제 있으면 자기가 다 문제도 선택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막 모델도 찾고 이제 이러면은 이제는 인류에게 위협이 당연히 되겠죠. 물론 궁극적으로 그 정도까지도 당연히 언젠가는 갈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뭐 발전하면은 그거 못할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뭐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이 딱 그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현재 어떤 하나의 싱글 태스크 모델을 뛰어넘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실제 이제 어떤 그 태스크가 있는데 이 모델이 어쩌면은 사실은 어프락시메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실제 이 문제에서 데이터 어떤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가는 트루 펑션이 있는 거예요. 모르죠, 우리는. 그거를 누군가가 우리한테 알려주면 그냥 그거 쓰면 되는데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데이터로부터 그 트루 펑션에 근사된 펑션을 찾는 것이 머신러닝의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이제 approximation. 그러니까 이 모델이라는 거는 approximation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근데 universal approximation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 true function이 어떻든 간에 항상 뉴럴 네트워크로 그 true function을 상당히 잘 근사화할 수 있으면 그걸 이제 universal approximation이라고 합니다. 진짜 universal approximation이 가능하냐? 뉴럴 네트워크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89년도에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풋 그 다음에 하나의 히든 레이어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그 뭐 애널리틱한 펑션들은 다 근사화할 수 있다. 단 충분히 많은 이제 어떤 트레이닝 샘플과 충분히 많은 히든 노드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theoretical하게 모든 그런 조건이 다 만족이 되면 우리는 어떤 애널리틱한 펑션도 그냥 이 하나의 히든 레이어를 가지는 뉴럴 네트워크로 다 근사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그냥 히든 레이어 하나만 있어도 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딥 네트워크 쓰느냐? 아니, 니네 89년도에 이론적으로는 히든 레이어 하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지금 뭐 딥 네트워크에서 막 레이어가 엄청 많은 거를 쓰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론적인 거는 하나의 레이어가 이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자, 인풋이 이렇게 들어오죠. 데이터가 인풋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여기 이렇게 히든 레이어가 이제 있는데 이 히든 레이어 굉장히 뚱뚱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히든 노드들이 문제에 따라서 배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아웃풋이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리소스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거예요. 이론적인 증명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적절하게 잘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뭐 알고리즘이 있어서 파라미터들이 다 적절하게 잘 찾아진다. 근데 이제 프랙티컬하게는 여기 하나의 히든 레이어를 정말 엄청나게 많은 거기다 리소스를 빵빵 투여하는 것보다는 조금 히든 레이어가 이렇게 좀 날씬한 그런 것들을 쭉 위로 더 쌓으면은 프랙티컬하게 이제 훨씬 더 잘 동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 컨젝처라고 볼 수도 있어요. 딥러닝의 출발은. 그러니까 애초에 딥러닝, 제프리 힌튼이 강조를 했던 딥러닝은 제가 알기엔 이런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뚱뚱한 히든 레이어 몇 개 정도, 뭐 물론 이론적으로는 리그레션에서는 하나만 필요하지만 보통 한 두세 개 정도를 쌓는데 그럴 바에야 날씬한 히든 레이어를 좀 더 높이, 그러니까 옆으로 퍼질 거냐 위로 늘어날 거냐, 이제 그 어떤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딥 네트워크도 보면은 이제 한동안은 여기 뭐죠? 폭을 갖다가 줄여서 높이 쌓는 데만 치중을 하다가 또 너무 높으니까 요 높이를 좀 낮추고 약간 폭을 넓히면서 높이를 좀 낮추자. 이제 그거는 뭐 이 어떤 모델을 디자인하는 사람의 어떤 그냥 프레퍼런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뭐 어떤 게 정확하게 제일 좋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시그모이드나 렐루 같은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89년도에 그 증명, 유니버설 어프락시메이션 증명된 논문이고요. 근데 이제 이 렐루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와서 증명이 됐습니다. 유니버설 어프락시메이션이라는.